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BBC 방송국 국제부의 특파원이 한국을 취재하자 세계 각지의 문화 평론가와 정책 전문가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BC 문화부 수석 기자 알렉스 윌슨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열리는 전통 문화 행사부터 도쿄의 현대 미술전까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다루어 왔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 문화의 매력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가 가늘게 내리던 오전,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었지만 핀즈버리 파크의 분위기는 따뜻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열린 코리안 웨이브 페스티벌에서의 순간은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비 때문에 관객이 얼마나 올까라는 걱정은 완전히 빗나갔죠. 우산을 든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김영희 할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비단 한복에 고운 흰색 비녀가 더해져 마치 별빛을 머금은 듯 빛났어요. 김영희 할머니가 심청가의 첫 대목을 부르기 시작하자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통역기를 통해 내용을 들으며 취재 노트를 작성하고 있었지만 차츰 그 소리를 귀에서 빼고 싶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마치 제 가슴이 찬란한 감정으로 꽉 차오르는 듯 했거든요. 그때 무대 앞쪽에서 한 남자의 모습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마이클 브라운은 50대의 영국인 음악 교사였는데요. 처음에는 무표정했던 그의 얼굴이 공연이 진행될수록 점점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대목에서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즉시 카메라맨 제임스에게 마이클 브라운의 모습을 담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제임스, 저기 울고 있는 신사분을 보세요. 저런 진정성 있는 반응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의 방향을 돌렸죠. 영국 현지인이 한국의 전통음악에 이토록 감동받는 모습은 제가 10년간 문화부 기자로 일하면서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망설임 없이 마이클 브라운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라면 인터뷰 요청을 조심스럽게 했겠지만 그날만큼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판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모든 감정이 한데 어우러진 이야기였죠. 슬픔, 사랑, 희생, 그리고 희망까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20년 넘게 바이올린을 연주해왔지만 이런 깊은 감동은 처음입니다. 언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만의 특별함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술성을 넘어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판소리가 현대의 화려한 무대 장치나 특수 효과 없이도 순수하게 목소리만으로 이토록 강력한 감동을 전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저는 끊임없이 그날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마이클 브라운 외에도 많은 관객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10대 소녀 에밀리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왔는데 이렇게 마음이 먹먹해질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고 70대 노신사 윌리엄은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을 오늘 처음 진정으로 이해했다라고 했죠.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페스티벌을 찾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김영희 할머니의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힘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시간과 공간,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말입니다. 판소리 한 자락이 수백 년의 시간과 수천 마일의 거리를 뛰어넘어 이토록 강력한 감동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제가 앞으로 더 깊이 한국 문화를 탐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저는 그날 밤 다음 취재 계획을 세우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기에 이렇게 줄을 서는 걸까요? 런던 브릭레인의 K-푸드 페스티벌 2025를 취재하던 중 저는 자연스레 궁금증이 생겼어요. 새벽 5시부터 줄을 섰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까요. 그래서 저도 한국 음식에 푹 빠진 영국인들 사이에 끼어 새벽부터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 거리는 이미 활기찼어요. 행사장 주변으로 매콤한 떡볶이 향과 달콤한 양념 불고기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셰프들이 준비하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죠. 저는 카메라맨 제임스와 함께 이 진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앞에 있던 20대 여성 에밀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치 때문에 왔어요. 마트 김치는 방부제가 들어가서 맛이 좀 달라요. 작년 페스티벌에서 먹은 김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올해는 무조건 첫 번째로 살 거예요. 에밀리의 눈빛에는 진정한 김치 마니아의 열정이 담겨 있었죠. 드디어 개장 시간이 되자 40개가 넘는 부스가 일제히 문을 열었어요.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음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취재진과 함께 가장 긴 줄이 선 서울 키친 부스로 향했어요. 이곳의 주인장인 김민지 셰프는 런던에서 10년 넘게 한식당을 운영해온 베테랑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김민지 셰프가 비빔밥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영국인들이 나름식인 김치를 받아들일까 걱정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김치를 더 매웁게 담가달라는 요청을 받을 정도예요. 최근 2년에서 3년 사이 손님이 3배는 늘었습니다. 부스 앞에는 비빔밥을 기다리는 줄이 100m 넘게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줄에서 만난 존 스미스 가족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한식을 좋아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김밥을 나눠 먹더니 이제는 주말마다 한식을 찾네요. 오늘은 가족 모두가 비빔밥 맛을 경험해 보려고 왔습니다. 페스티벌 중앙에는 한식 체험존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김치 담그기, 떡볶이 만들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죠. 특히 재미있었던 건 매운맛 챌린지 코너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단계별로 매운 음식에 도전하며 환호성과 비명을 동시에 지르고 있었어요. 으악! 물 주세요. 매운맛 챌린지에 도전한 마이클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근데 왜 자꾸 또 먹고 싶지? 라며 웃음을 터뜨렸죠. 이런 광경을 보며 저는 한국 음식만의 특별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맵고 달고 짜고 새콤한 맛이 조화를 이루며 미각을 자극하는 매력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다양한 연령층이었습니다. 10대 학생부터 80대 노인까지 한식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었죠. 한 테이블에서는 할머니가 손주에게 김치찌개 먹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회사 동료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매운 건 정말 싫어하는데 하면서도 고추장을 넣고 쓱쓱 비볐습니다. 한 숟가락을 떴는데 고소한 참기름, 향과 매콤달콤한 고추장의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저도 모르게 음하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옆자리의 셀리가 제 반응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김치가 생각나서 한국 마트부터 들러요. 제 냉장고에는 김치, 고추장, 된장이 기본이에요. 친구들이 제 냉장고를 보면 제가 한국인인 줄 알겠대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페스티벌의 마지막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포장된 음식들이 들려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김치볶음밥 해 먹어야지. 다음 주에 친구들 초대해서 불고기 파티 열어야겠다. 와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의 매력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문화적 매개체였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맛의 경험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도 모르게 마트에 들러 김치와 고추장을 사게 됐어요. 이제 제 아침 식사는 더 이상 베이컨과 계란이 아닌 김치 볶음밥이 될 것 같습니다. 런던의 식탁이 한국 음식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음식이라는 창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음식과 문화 뒤에 숨겨진 강인한 정신이 어디서 오는지를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마침 BBC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특집 프로그램 위대한 유산 4월의 영웅을 기획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조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인물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역사물이 되어선 안 됩니다. 첫 기획회의에서 피터 감독이 강조했어요. 저는 윤봉길이라는 한 인간의 선택과 희생이 오늘날의 한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말은 제작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제작진들과 함께 먼저 충남 예산으로 향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생가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만난 박명의 문화의 설사는 어린 윤봉길의 모습을 생생하게 들려주며 다시 한번 그의 용기 있는 선택들이 오늘날 한국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이미 마을 야학당을 열었어요.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배움이 자유의 시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발견도 있었어요. 생가 근처에 사는 김영순 할머니가 윤봉길 의사의 둘째 누나와 절친했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동생이 상하이로 떠나기 전날 마당에서 들려준 말이 잊히지 않는데요. 누나, 나 하나 죽어서 모두가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값진 거 아닐까요? 그의 말 속에는 조국을 향한 열망과 비극이 스며 있었습니다. 생가에서 발견한 윤봉길의 일기장은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일본 순사가 마을을 돌아다녔다. 어머니는 또 한숨을 쉬신다. 나는 언제쯤 우리 어머니께 자유로운 나라의 새벽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 글귀에서 저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결단의 힘을 느꼈습니다. 다음 취재지는 상하이였습니다.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윤봉길이 걸었을 길을 생각했어요. 망망대해를 건너 낯선 땅으로 향하던 29 청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를 이끌었을 겁니다. 상하이 훈커우 공원은 9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현지 역사학자 장웨이 교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윤봉길의 의거는 단순한 폭탄 투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일제강점기 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죠. 장제스도 한 청년의 행동이 30만 대군보다 낫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취재 중 우리는 특별한 자료를 발견했어요. 1932년 4월 29일 의거 당시 현장을 목격한 중국인 상인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한 조선의 청년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자유를 심었다. 그의 폭탄은 단순한 폭발이 아닌 아시아의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의외의 인물도 만났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 야마구치 순사의 손자 켄지 씨였어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윤봉길은 적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잊을 수 없다고. 그것은 증오가 아닌 강한 신념의 빛이었다고 하셨어요. 서울로 돌아와 과거의 역사 속 인물을 통해 현재를 사는 한국인들과의 연결을 느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청년들과의 대화였어요. 윤봉길 의사의 나이가 저와 비슷했다는 게 충격이에요. 지금 제가 누리는 이 자유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24살 대학생 이미현 씨의 말에서 저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역사의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예상 이상의 반향을 일으켰어요.
BBC 시청자 게시판은 뜨거운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죠. 한 사람의 결단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진정한 영웅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런던의 여러 학교를 찾아가 상영회도 가졌어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저도 제가 믿는 가치를 위해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한 학생의 말에서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가 시공간을 넘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취재는 저에게 한국의 역사와 그 속에 숨어있는 깊은 감정들, 그리고 문화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판소리에 담긴 한과 정,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 정신,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윤봉길 의사와 같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희생이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되고 그 자부심이 다시 위대한 문화적 성취로 이어지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대 한국인들이 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증오로 삼지 않았어요. 대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디딤돌로 승화시켜 나갔죠. K-팝의 화려한 무대에서도 첨단 기술의 혁신에서도 저는 이런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커우 공원을 다시 찾았어요. 90년 전 한 청년의 용기가 역사를 바꾸었던 그 장소에 서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이끄는 살아있는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 한편에는 윤봉길 의사의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떠오를 것이다. 이 말씀처럼 그의 희생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자유와 용기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입니다. 눈부신 현재의 이면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한국가의 역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판소리와 같은 전통 예술, 김치와 같은 음식 문화, 그리고 윤봉길 의사와 같은 위인들의 이야기로 이어져 왔죠. 하지만 최근 저는 또 다른 형태의 문화적 영향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방송국 동료들이 점심시간마다 더 글로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어제 더 글로리 2부 봤어요? 복수가 이렇게 통쾌할 수가. 문화부 선임 기자 유미의 말에 저도 한번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화부터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 폭력과 복수라는 무거운 소재를 다루면서도 어떻게 이토록 세련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주인공의 치밀한 복수극은 프랑스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떠올리게 했으나 표현 방식은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이 드라마의 세계적인 성공이 궁금해진 저는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먼저 시청률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더 글로리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상위 시청률을 기록했고 시청자층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10대부터 중년층까지는 물론 평소 해외 드라마를 즐겨보지 않던 분들까지도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적인 방송 플랫폼의 콘텐츠 책임자 김민수를 만났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특별함이 뭐냐고요? 그들은 보편적인 감정을 한국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예를 들어 더 글로리는 복수극이지만 단순한 응징을 넘어 치유와 성장의 이야기를 담아냈죠. 드라마의 성공 비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제작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안기로 감독과의 만남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복수극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상처받은 영혼이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 그 여정에서 만나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죠. 촬영장에서 본 한국 드라마의 제작 현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완벽한 한 장면을 위해 수십 번 반복 촬영하는 모습, 시청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다음 전개를 구상하는 작가진, 세계 시장을 겨냥한 꼼꼼한 현지화 작업까지. 이것은 단순한 드라마 제작이 아닌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의 반응도 취재했습니다. 남미의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말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라고 말했으며 유럽의 시청자들은 이제 다른 드라마는 밋밋하게 느껴져요. 한국 드라마만의 독특한 리듬감과 긴장감이 매력적이에요 라고 전했습니다. 방송국으로 돌아와 특집 기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 드라마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축적된 문화적 역량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판소리에서 보았던 서사의 힘, 한식에서 느낀 정성과 철학,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에서 배운 드라마틱한 역사. 이 모든 것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형태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문화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을 연결하는 새로운 이야기의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더 글로리는 분명 한국의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와 치유, 용서와 성장의 이야기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새로운 한국 드라마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현대 한국인의 삶과 감정을 이해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웃고 울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한국 드라마의 성공은 단순한 문화 콘텐츠의 성공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이야기가 어떻게 세계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 이론은 확고해졌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기술 혁신은 상호작용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은 이러한 문화적 자산과 기술적 혁신을 결합하여 세계의 다양한 이슈에 맞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힘입니다. 지난 취재를 마무리하며 이제 저는 한국의 문화, 기술, 그리고 혁신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알렉스 윌슨 기자의 한국 문화 탐구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이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